네, 생태지향적 경제윤리 9번째 강의,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생태경제정의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경제윤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제 달라진 건 앞에 이제 생태가 하나 더 붙은 것이 제 연구의 이제 좀 진일보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윤리 폴더에 보면 이제 새롭게 처음 이제 유튜브 구독하셔서 제 걸 보기 시작한 분들은 다시 가셔서 경제윤리를 다 보고 생태지향적 윤리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가 되고, 그러나 바빠서 뭐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최근 거만 그냥 보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강의안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폴더를 다 찾아볼 수 있죠. 네이버 블로그 인간미 연구소 똑같습니다. 제목은 검색해서 한번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거 한번 강의안을 보고 읽어보고 유튜브를 듣고 그래야 좀 이해가 되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전문 용어도 나오는데, 이제 더 열심히 신학생들은 검색도 해보고 용어도 좀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 책도 좀 보고 그러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바람이라, 제 얼굴이나 또 비주얼 시대잖아요. 그래픽이나 글자나 여러 가지 세련된 유튜브 많은 거 저도 알고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시대 역행적인, 문화 역행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 그쪽 경쟁에서 내가 이길 자신도 없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능력도 안 되고 또 일일이 누구한테 부탁해서 배우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원고 제 얼굴 쳐다보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뭐 설교라면 또 이렇게 원고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가끔 제가 설교, 하늘 깊은 교회에서 설교한 것은 그대로 편집 없이 그냥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좀 생략이 돼 있어요. 더 상세한 강의안이 경제윤리 불로소득 환수 경제정의란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줄여가지고 근데 이제 앞에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잘라서, 자,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높아서 문제라고 한다.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다뤘고, 또 뭐 지금 선거 결과도 보듯이 서울에서는 뭐 강남은 뭐 전통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 하여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니까, 뭐 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강남 사람이고 어머니 고향이라 뭐 외갓집 삼촌들하고 사촌들이 지금도 강남에 살고, 전 강남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친구들도 선후배도 다 강남 사람이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올라갈까 봐를 두려워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듯이 북한한테 넘어갈까 봐, 진보 정권이 되면 북한한테 넘어갈까 봐 표를 거기다 찍는 거겠어요? 정말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세금 더 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자, 이 재밌는 질문이에요. 부동산 세금이 우리나라가 높은 나라라면은 왜 부동산 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고 더 많아지는 건가? 자,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나라라고 가정했을 때 상위 27명이 99%의 사유지를, 국유지, 나라 땅 말고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크게 잡아서 이제 상위 27명이지, 더 좁혀서 많은 비율을 하면 상위 한 6, 7명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아주 뭐 그 논문 중에 몇 문장만 지금 가져온 건데, 요지만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이 부동산이 이 이후에도 더 많이 올랐죠. 30년 동안 통계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요 20년 동안 나와 있는 것도 공시지가만 오른 게 1284조인데, 여러분 지금도 선거 전에 그
특단의 조치를 윤석열 정권이 했는데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은 게 있었는데,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부동산 투기의 그것도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현실 거래되는 간격을 좁혀 나가는 거를 해서 세금을 매길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10억인데 거래가 최근 몇 년 동안 거래된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공시지가는 보통 60에서 7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7억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어디다 매기냐? 공시지가로 매기는 거예요. 7억에다 실제 10억짜리 집인데 7억에다가 매기는 거고, 그 공시지가에 매기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고, 우리나라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세금이 비싼데 부동산 투기가 계속 만연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실효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각종 이유들로 감면이 돼요. 또 특히 대기업이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그것을 뭐 회사에 필요한 땅이라고 신고를 하면 세금을 엄청 깎아둬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어요. R&D, 연구 개발비 쓰는 것보다 부동산 사놓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크다. 그건 망조가 들린 거죠. 기업의 본질 가치인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안 하고 그냥 땅 사놓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이 최저입니다. 최저. 0.16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광고주들은, 언론의 광고주,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메이저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힘 있는 언론의 광고주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파트 광고든 자동차 광고든 술 광고든 이런 대기업들이 자기들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언론사들은 진보 정권이 싫은 거죠. 수익도 줄어들게 되고 자기 자신들도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당연히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OECD 평균 실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0.53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월드예요. 0.16이에요. 미국도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북유럽에 비하면 훨씬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0.9에 0.16이면 비율이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자, 지니계수라는 말 뭐 몰라도 되는데 더 궁금한 분들은 검색하고 유튜브 치면 뭐 금방 다 여러 동영상이 쭉쭉쭉 뜨는 시대 아닙니까? 자,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건데, 그러니까 0.5 이하가 좋은 거겠죠. 0.3, 0.2 이러면 너무 좋은 거고, 지니계수 0.8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불평등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종북 좌파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독교인들은 진보 정권을 찍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다. 자꾸 엄청나게 건너뛰는 거예요. 한국교회 인식이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도 참 가슴 아픈 일은, 교회 대부분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데 수십 년 동안 6.25 전쟁 이후로 그렇잖아요. 지금 70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빼고 나면, 강남 사람들하고 경북, 대구 빼고 나면은, 교회표 빼고 나면은 거의 보수 정권 지지하는 사람이 씨가 말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국민의식은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두 가지 잘못된 편견과 위협이죠.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거는 시장 경제를 해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경제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논문 썼을 때도 그걸 얘기했었고, 경제윤리 폴더에 들어있는 동영상에서도 이미 그건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설명했는데 자, 오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걸 근로소득세라고 말하죠. 근소세. 일해서 받은 세금은 최대한 적게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시장경제. 그렇잖아요. 근데 땅을 샀다, 집을 샀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산 게 아니라 재테크로 여러 집을 샀는데 그게 막 올라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거는 회사에 가서 혹은 뭐 자영업을 해서 혹은 공장에 내가 근로자로 일해서 번 돈에 비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번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는 1년에 막 1억을 벌고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은 1년에 4억, 5억을 이렇게 벌면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1억 저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4, 5년 만에 5억 저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시장 경제를 해치는 거죠. 불로소득이 만연돼 있다는 것은. 근데 이것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이려고 하면 그것은 북한한테 넘겨주는, 여기까지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그럼 북한한테 넘어가면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금을 더 거들라 그러는 진보 정권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협박과 편견에 의한 거잖아요. 정말 그러냐고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북한의 간첩이 많이 들어와서라는 말을 하는 그런 황당한 목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게 맞냐고요. 글쎄. 아이고 참. 교회는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속아서 그냥 몰표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전에 이런 걸 하면은 또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줄이고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존중하는 게 시장경제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소득에 관계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잖아요. 사실 여러 논문이 나와 있었어요. 국토보유세를 제대로 부과를 하게 돼서 불로소득을 환수하게 되면 근소세를 올리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더 올릴 필요가 없고 여러 교육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들을 동결해도 된다. 해마다 조금씩 올려야 이제 재정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 재정이.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국토보유세를 하게 되면 뭐 나라가 망한다고 중남미처럼 된다고 조중동에서 떠들었는데 전 국민의 90%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경제학자들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를 위해서 우리는 맨날 나라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건지도 모르고 90%가 해당되는데 세금을 적게 내든지 복지를 더 받든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나라 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경기연구원은 단행본 책을 이 연구한 것들을 책자로 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있는 기본소득 부제로 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개혁 책이 나와 있는데 뭐 중요한 요약 제가 논문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0.5%에서 4%를 신설할 수 있는데 0.5로 시작해서 4%까지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뭐냐면 경제정의다. 그러니까 약자들,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거나 공공주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였다면,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금이 어디에도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쓰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것이 새로운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논리는 뭐냐면 약자 개념,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정의인데 여기에 그동안 가난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멸종 위기에 있는 인간 외의 생명들, 네. 인간 외의 생명들도 약자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태지향적 경제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차관점이에요. 다시요.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만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확대해 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근소세나 부가가치세나 교육세나 환경세나 이런 거를 올리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그걸 많이 올리면 오히려 보통 사람들, 보통 회사원들, 근로자들, 자영업자들이 힘들죠. 근데 정말로 불로소득, 정말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떼돈을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를 하면 그 재원이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생태 정의를 위해서도 쓰여야 된다. 그럼 뭐겠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 문제가 뭐냐면, 세계의 지금 흐름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고 화석연료 줄여야 된다. 원자력도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보세요. R&D 기금도 깎고, 재생에너지 지원금도 깎고, 시간강사 지원금도 깎고, 이런 거 세수가 처음에 이제 50조 정도 빌 거다. 대기업 감면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세 감면하고 결국 부자 감세에 온 거잖아요. 결과가 온 건데, 실제로 선거 전날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되는데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는 걸 자기들도 판단했겠죠. 선거 다음날 조용히 발표를 했는데 결국 뭐예요? 지금 2년 지났는데 이번 정권의 적자가 76조예요. 76조. 76조의 세금이 비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늘려야 되는 방향들, 공공주택에 대한 재원, R&D,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기술, 신기술,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특별히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 재원에 많이 써야 되고, 전임 교수에 비해서 약자인 시간 강사들 지원금, 연구 지원금, 이런 거를 다 이전 정부에서 늘려놓은 거를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거 다 합쳐봐야 1조도 안 돼요. 꼭 필요한 거 그 돈들은 다 지금 깎아놓은 상태고, 얼마가 비었다고요? 76조가 2년 동안의 적자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책이 계속 뭐예요? 선거 전에 바로 발표한 게 공시지가와 현실지가를 괴리를 그대로 놔둔다. 좁히는 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전진단을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겠다. 그냥 재건축하고 싶으면 다 해라. 아주 그냥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후원하겠다라고 선언한 조치예요. 여러분들 몰랐죠? 이게 바로 선거 전에 발표된 거. 이렇게 극약 처방을 했는데도 선거에서 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과 강남 3구 말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 동의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실현에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생태 경제의 두 차원, 이거를 통합한 차원에서의 고려가 함께 나와야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를 생존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게 의미가 있으려면 지구가 살아야 되겠죠. 지구가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태 경제 정의의 차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큰 위기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비싸요. 단가가 서유럽에 비해서 엄청 비싸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비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사용을 연기. 아리백의 요구에 우리는 연기해달라. 계속 창피한 노릇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이 되지 못해요. 왜?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과 원자력에 의존돼 있어요. 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재원도 확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반대로 회귀하려고 그래요. 다. 그러니 나라의 미래가 있겠어요? 이 부동산 문제는 또 뭐와 관련 있어요? 제 논문에도 썼듯이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문제랑 크게 맞물려 있어요. 왜? 직장이 다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어요. 서울, 경기도의 민심을 이번 표에서도 본 거잖아요.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없어요. 없고 돼도 2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집도 13평이 대부분이에요. 결혼하고 애 낳고 집 놓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은퇴한 노인들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해도 월세집을 얻고 전세집을 얻는 거죠.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뭐 출산하면은 뭐 몇 천만 원 준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집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예,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 권리를 빼앗는 거고 강남의 상구의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예언자적 메시지 부당한 것입니다. 불의입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설교가 선포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욕만 하는 거잖아요. 모이면. 진보 정권 세금 더 뜯어간다. 나라 망하려고 그런다. 중남 밀어보낸다. 북한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막 건너뛴 비약의 거짓말들을 들어오면서 자기가 경제적인 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더 큰 문제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어지겠습니다.